여러분, 살면서 실패라는 단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보통은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가능만 하다면 그냥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 실패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다이슨. 맞습니다. 그 다이슨 청소기 만든 사람이요. 지금이야 영국의 억만장자의 혁신의 아이콘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젊은 시절 15년은요. 어둡고 차가운 차고 안에서 먼지 뒤집었으면서 정말 철저하게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126.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가 완벽한 진공청소기 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했던 시제품의 총 개수입니다. 5126번의 실패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같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정말 지독한 외로움과 가난,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어떻게 자기 믿음 하나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처절한 생존 기록이고요. 동시에 위대한 집념이 만든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고통의 장벽을 넘어서. 1947년 영국 시골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난 다이슨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9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창 아빠 품이 그리울 나이에 소녀는 가장의 부재라는 정말 큰 구멍을 마주해야 했던 거죠. 집안 형편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다이슨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말 그대로 거지꼴로 지냈다고 회상을 정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뼈아픈 결핍이 소년에게 아주 강한 의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아,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직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이런 강인한 자립심이 어린 마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죠. 학창시절에 다이슨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어요. 달리다 보면 정말 숨이 턱까지 차서 더는 못 뛰겠다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는 그 순간을 고통의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장벽 앞에서 이를 악물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거짓말처럼 고통이 싹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성공은 고통의 장벽 바로 뒤에 있구나. 남들이 다 멈추는 바로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이길 수 있구나.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깨달음이 훗날 그가 5,000번이 넘는 실패의 늪을 건너게 해준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근데 다이슨의 진로는 좀 의외였어요. 공대가 아니라 예술학교에 갔거든요. 공학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가 발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제러미 프라이라는 정말 멋진 멘토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프라이가 어느 날 다이슨에게 좀 엉뚱한 제안을 해요. 어이 다이슨, 바다랑 육지를 막 오가는 고속 상륙선, 시트럭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나? 공학을 배운 적이 없으니 다이슨은 당황했죠. 근데 프라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딱이야. 기존 지식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잖아. 기술? 그건 배우면 그만이지. 다이슨은 정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트럭을 완성해냈고 이 경험을 통해 엄청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1974년 자기 이름을 건 첫 발명품 볼베로우를 내놓죠. 바퀴 대신 커다란 공을 단 수레였는데 진흙탕에서도 부드럽게 굴러가니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투자자랑 동업자들이 다이슨을 교묘하게 따돌리더니 결국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돼요. 그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먼지 속의 15년. 1978년. 다이슨은 그 당시 최고라고 하던 후버 청소기를 샀는데 이게 5분도 안 돼서 흡입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불만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너무 화가 나서 청소기를 막 분해해봤더니 원인은 간단했어요. 먼지 봉투에 있는 아주 미세한 숨구멍들이 고운 먼지로 꽉 막혀버린 겁니다. 공기가 통하질 않으니 당연히 뭘 빨아들이질 못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우연히 들른 제재소에서 거대한 원뿔 모양의 장치, 사이클론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윙하고 돌아가면서 원심력으로 공기 중에서 톱밥만 싹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저거다!
저 원리를 축구공만하게 확 줄여서 청소기에 넣으면 먼지 봉투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까? 다이슨은 집에 오자마자 시리얼 상자를 뜯어서 조잡한 원뿔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먼지가 정말 완벽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작은 성공은 앞으로 15년 동안 이어질 지옥 같은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집 뒤에 있던 낡은 마구간을 실험실로 개조해서 홀로 기나긴 전쟁을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2년 만에 실패 횟수는 1000번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시제품 2621번째. 이번에는 진짜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스위치를 켰는데 기계가 몇 분 돌다가 픽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원인은 모터 과열. 다이슨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600번을 넘게 실패했는데 아직도 멀었단 말인가? 내가 지금 혹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제로인데 재료비에 특허 유지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금방 바닥이 났고 당시 금리가 무려 25%에 육박했어요. 그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빚은 순식간에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빚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친구들은 슬슬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잘 나가던 디자이너가 미쳐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닌다는 흉흉할 소문과 함께 걱정을 빙자한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올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디어들이었죠. 그녀는 미술교사 월급으로 5식구의 생계를 전부 책임졌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제 그만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슨이 또 하나의 실패작 앞에서 고개를 떨굴 때면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어떻게든 될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혁신. 1983년 무려 5년의 세월과 5127개의 시제품 끝에 마침내 완벽한 청소기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곧 깨닫게 되죠.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기득권의 벽을 넘는 게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는 걸요. 다이슨은 완성된 시제품을 들고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후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제품을 시연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라고 외쳤죠.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임원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봐요 다이슨 씨, 우리는 1년에 5억 파운드어치의 먼지 봉투를 팝니다. 청소기는 싸게 팔고 소모품인 봉투로 돈을 버는 게 우리 사업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다이슨의 발명품은 혁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였을 뿐입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다이슨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먼지 봉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이클론 기술의 정교함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1986년 G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다이슨의 청소기는요, 핫핑크 색상의 $2000라는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그야말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고 마침내 그가 제기할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 실패가 세운 제국입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그는 마침내 영국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전설적인 모델 DC-01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DC-01을 출시할 때 다이슨은 정말 큰 도박을 합니다. 모든 임원과 마케팅 전문가들이 더러운 먼지를 누가 보고 싶어 하냐 하면서 결사반대했는데도 먼지통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로 고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성능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할 거야. 먼지가 뱅글뱅글 돌면서 쌓이는 걸 보면 청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거라고.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투명한 통 안에서 회전하는 먼지 구름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고 청소는 더 이상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과학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DC01은 출시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합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해온 거인 후버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죠. 뒤늦게 후버가 부랴부랴 모방 제품을 내놓자 다이슨은 즉시 특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5,127개의 시제품이라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덕분에 완벽하게 승소했죠. 그의 수많은 실패가 결국 그의 성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실패를 즐겨라. 이제 다이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헌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된 지금도 다이슨은 자신을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수석 엔지니어라고 소개해요. 그의 회사는 실패를 오히려 권장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슨에서는 직원이 실험하다가 비싼 기계를 망가뜨려도 혼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다이슨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배웠나?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데이터다. 성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실패를 통해서만 배운다. 이것이 바로 다이슨 제국의 헌법 제1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호기심 많고 끈기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 자기 자신처럼 말이죠.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뼈아픈 실패가 바로 전기차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이슨은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개인 자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어요. 언론에서는 다이슨의 위대한 실패라며 대서특필했지만 그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슬프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덕분에 엄청난 배터리 기술을 얻었습니다. 5억 파운드는 손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수업료를 냈던 셈이죠. 그는 실패를 손실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 겁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번의 실패 끝에 포기하셨나요? 다이슨은 말합니다. 5,126번의 틀린 조각이 없었다면 5,127번째에 딱 맞는 조각도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실패 하나하나가 바로 성공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자신만의 착오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5,126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다이슨이 진정으로 청소한 것은 바닥의 먼지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오늘 그 고통의 장벽 너머를 향해 기꺼이 한 번 더 실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